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매매가 6년 새 최고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이 회복되는 시그널로 풀이됩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8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가 50만 4천 건으로 전달보다 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인 43만 건, 전달 대비 4.4% 상승을 웃돈 수치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단기 금리 인상에 앞서 예외적으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총재는 이날 피터슨 경제연구소 연설에서 연준이 일찌감치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불편하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섣불리 제한적 통화정책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4달러, 1.4% 오른 배럴당 92.80달러에 체결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외로 감소한 게 이날 유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호조를 보인 것도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24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지 상파울루가 보도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헤지펀드와의 싸움으로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 경제가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기 침체,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주택지표 호조 등에 힘입어서 1% 안팎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9% 상승한 17,21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1.03% 상승한 4,555선에서 S&P 500지수 역시 0.78% 상승한 1,998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 0.7% 상승한 9,661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0.45% 상승한 6,706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1.25% 상승한 4,413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기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손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이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약 후강의 장세로 나중에 막판에 기관들이 매수해주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도 살펴보니까 미국과 유럽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오늘 주가가 일단은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21일평 다이면 과감한 매도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승은 하락하는 자리에서 일단 되돌림이라고 보는 거지 이 주식이 추세를 돌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점 매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21일평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1일평 자리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2, 3포인트까지 반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양봉 장대가 계속 뚝 나면은 하루 정도 더 뜨겠지만 그 외에는 오늘 주가는 한번
고점 매도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 그 주가 자체가 그 예측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주식 여러분 보다시피 집계형 자리에서 계속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제 이 집계형이 언젠가는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어제 이제 이 집계형과 선물 차트의 그 연중 최저점 어제 선물 차트는 0.05 차이로 거의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지지를 받고 거기다 집계형 지지 두 가지 지지가 중첩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반등했는데 반등이 제가 볼 때는 뭐 크지는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뭐 약세 이 부분이 시장에 없어서 큰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국면이나 멀리 봐서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뭐 반등이 좋기는 좋습니다만 반등의 연속성은 뭐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 다행입니다. 떴는데 코스닥 여러분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전화 와요. 지수는 인종 최저인데 왜 내 종목이 안 떴냐 이런데 그만큼 그 우리 개인들 종목들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종목보다는 코스닥도 이제 뭐 지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코스닥의 대형주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위주. 특히 이제 코스닥 최근에 그 많은 분들이 개별 종목, 특히 코스닥의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다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보다는 제가 대형주보다 코스닥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좋은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코스닥 주식을 최대한 현금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곧 이제 큰 파형이 제가 난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행 스펜2가 이제 한 3일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급격히 움직이면서 구름 변곡을 변곡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뭐 앞에 구름의 변곡은 검은 구름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검은 구름은 주가에 변곡을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서히 이제 본격적인 약세장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 그 선물 차트 보시면 선물 차트가 그때부터 주가에 하락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국면입니다. 항상 이제 일목균형표에 검은 구름이 약세를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도 이제 검은 구름이 곧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제 최근에 이제 보시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쳐가지고 돈 먹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기관들은 돈을 먹고 있어요. 외국인, 개인들만 돈을 잃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좀 답답합니다. 우리 개인들만 돈 잃고 있어요. 개인 돈 잃고 외국인 보시면 돈 먹고 있고 금융투자도 돈 먹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돈 먹고 있는데 개인들 혼자만 돈 잃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좀 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싸움터에 내가 갈 필요 없는데 가고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멀리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S&P 다우존스, 미국 4대 지수가 여러분 다 오랜만에 상승했죠. 한 3일 만에 상승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 지수가 굉장히 뭐 낮은 지수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올 대로 다 온 거의 그런 지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수에서 쿨하기도 버겁고 또 풀하다니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고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이 여러분들 복지부동을 떠드는 이유가 글로벌 증시의 고점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고점에서 계속 버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팔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팔아보는 그런 모양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누차 말씀드립니다. 당분간 주식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가기 차트가 양문을 내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55포인트인데 요 전후까지 저항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2050포인트 얹어려면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그 주식 매물대, 그 120 매물대를 보면요. 이번에 이제 아직까지 주가가 이 바닥에서 많이 워낙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버티고 있지. 지금 기관들은 지금도 계속 팔 수 있는 가격입니다. 2020포인트 이상에서 엄청 많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아래쪽이 50이고 이 위쪽이 50입니다. 결론은 우리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죠. 평균 단가가 이제 주식 갖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제가 진짜 굉장히 이제 화나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식 더 간다 떠들리는 바람에 우리 개인들이 이 음봉에서 다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본전 전후에는 일단 최대한 현금화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뭐 굉장히 평균 가격 자체가 560 이상입니다. 560 이상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뭐 지수가 높다 하지만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물먹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코스피나 코스닥 이 본전하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뜰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금화하는 그런 비중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러분 52주 연중 최저입니다.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글쎄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없는 우리나라 주가가 있을 수 있냐,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흑자가 줄었던 뿐이지 뭐 적자 해서는 아닙니다. 흑자가 줄었는데 절대적인 비중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저는 120만 원 이하 때는 저평가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삼성전자 좋다고 호들갑 뜨던 선수들, 특히 삼성전자 150만 원 넘어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간다고 떠들었던 분들, 추가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고 떠들었던 분들, 그분들 특히 증권사 투자 분석팀들 다 잘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투자 분석팀들은 다 잘라야 됩니다.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자를 사람이 여의도에 많아요. 여의도에 여의도 섬 쪽에 큰 건물, 둥근 건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잘라야 되고 그 위쪽도 다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심스러운 그런 부분. 지금 삼성전자 떨어질 때는 왜 가만히 있는지 이렇게 좀 한심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뭐 신문을 보니까 여러분 로마 교황청이 앞으로 이제 어두운 돈은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목표를 관철하려고 해도 어두운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새 정당을 보면 참 생각납니다. 무조건 선거 이기려고 더러운 표를 얻기 위해서 전국구 의원 지저분한 전국구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지저분한 전국구 의원들로 인하여 지저분한 이길 수 있는 선거를 지저분하게 졌습니다. 뻔뻔해요, 뻔뻔해. 그래서 부리 전국구 의원 뽑을 때 좀 지저분한 인간들 좀 뽑지 마십시오. 그 지저분한 인간들 때문에 선거 졌고 내 표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리 좀 지저분한 인간만 좀 전국구 의회라도 좀 정상적인 사람 좀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뼈가 있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엉뚱한 분, 사회에서 낙오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사회적 정신적 낙오죠. 그런 분들을 해야 될지 나는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주가는 오늘 상승할 거고요. 아침 시작은 제가 볼 때는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에서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저는 그렇습니다. 21평까지는 반등의 기미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61평이 이제 상승한다. 61평이 상승하는데 개널차트가 아래에 있다. 무조건 저점에 매수해야 된다. 이게 정석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어제 또 우리 개인들이 많은 투매가 나와버려서 제가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주식이 상승 종목이 100개 때 돈 먹을 확률이 좋습니까? 뭐 30개에서 50개 올라갈 때 돈 먹을 확률이 좋습니까? 100개 때 돈 먹을 확률이 좋죠. 그런데 뭐 주가가 더 빠지면 개별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주식은 누구도 모릅니다. 주식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주식 내가 상승 폭등할 종목 있으면 내 여러분 안 가르쳐주고 집 하다가 제가 사겠습니다. 주식은 누구도 모릅니다. 확실한 거는 저점에 있는 것이 올라가고 고점에 있는 것이 내려간다.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객관적으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지금 자리에서 주식 반등하면 현금화 후에 하지 마라. 꼭 한다면은 저는 뭐 삼성전자를 그 속된 말로 몰빵 사가지고 나는 덮어버리겠다. 이거 하나 내 확실한 거 빼놓고는 저는 주식시장 지금 자체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카드라 방송 이건 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만큼 제가 말하는 것은 현금화에 집중하라. 혹시 주가가 높고 반등하고 사실 지금 지수가 낮은 지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2035포인트입니다. 과거 2000포인트 뭘 올라가지고 우리가 아우성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2035포인트 굉장히 높은 지수고 지금 2050포인트 가면 아주 높은 지수다. 물려봐야 우리가 아무리 고점에서 왜 40p 같으면 10%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근데 우리 종목은 40, 50% 다 물려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대표적인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건데 뭐 하이닉스 5만 원대 6만 원 안 가면 추석까지 6만 원 안 가면 내 손에 장을 찢어버리겠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이닉스 지금 우리 개인들이 여러분 보다시피 깡통 말도 못하는 깡통이 났습니다. 제일 많이 깡통 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많이 사면 그 주식은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들이 많이 사가 많이 물먹은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관들이 어쨌든 외국인의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물먹고 있고 자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관하고 내하고 외국인하고 다 물먹은 종목 사야 됩니다. 근데 기관은 저점에 사고 나는 고점에 사면 내가 항상 불리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단무지적으로 간단하게. 이 말은 뭐냐면 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낙폭 과대 종목. 그 종목의 포인트 맡아야 되지. 아재가 종합주가 떨어진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한두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데 그 종목 거래 터지면 그게 항상 꽂히고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못 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습니까? 솔직히 누구를 전문가 중에 내보다 재산세 많이 나온 사람 한번 나와보십시오.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믿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주가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현금화 후에 남들이 곡소리 칠 때 아우성 칠 때 그때 주식 사십시오. 아직 아우성 안 칩니다. 아우성 칠 때 주식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선물도 보십시오. 선물 개인들 여러분 7월달 아우성, 8월달 아우성, 9월달 아우성 이렇게 계속 아우성 칠 때 사니까 돈 먹더란 말이에요. 아우성 칠 때.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동료애를 갖고 여러분들이 같이 아우성 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거 내가 돈 먹으려면 우리 개인들이 돈 못 먹는 자리입니다. 이걸 인지하고 남들이 통곡하고 애통할 때 이 주식이 뭡니까? 당신의 아픔이 나의 기쁨 아닙니까? 통곡할 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반등에 여러분이 10% 전후에 손절매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현금화 들고 나중에 20% 더 싸게 사면 되니까 궁극적으로 이 주식은 300일까지 간다. 이 부분이 저는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최대한 현금화에 치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1평 터치 시점. 여기 가면 또 주가 2100 간다, 2150 간다고 떠들 것 같은데 절대 그런 말 믿지 말고 가더라도 여러분 한번 현금화 후에 한번 뒤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또 무방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돈 많이 벌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현금화 전략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손촌놈 샘플러시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가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관심주였던 동아소시홀딩스가 어제 12%나 급등하면서 준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텐데요. 자, 이 종목 AS 부탁드리고요. 또 요즘 상한가 팩토리 시청률이나 문의만 봐도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강연회도 따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상한가 종목, 예상 종목은 좀 아니었지만은 스윙으로 들고 갔던 동아소시홀딩스가 어제 12% 넘는 그런 급등이 좀 나와주는데, 이따가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역시나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나오는 종목들은 올라가면 급등이고 한 방에 힘과 어떤 탄력이 붙으면은 지칠지 모르는 그런 파워로 올라가는 그런 장점이 있죠. 사실 이 동아소시홀딩스보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지 못한다고 했었던 종목이 이제 그제 상한가에 이어서 어제도 11%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엄청난 시장 대비 무지막지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도 어제 오랜만에 수익으로 한방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여의도 유리투자증권에서 이제 강연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서울에서 이제 저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난번 이제 무방 때 한 100분 넘게 좀 들어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제 계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날 제 계좌를 이제 직접 오픈하는 시간을 마련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상세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반드시 오실 때는 필기구 지참하시고 10월 달에도 대구 부산 강연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많이들 기대들 하시고 왜 이 방송이 상한가 팩토리고 상한가 팩토리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했었던 부분과 일치를 하면서 종목도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중요한 게 121선에 대한 어떤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 구간에 현재 진입을 했고요. 그 지지가 이제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이 나와준 것이 아니라 경기 방어나 내수 섹터들, 음식료 업종들을 비롯해서 섬유 의복이나 철강주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제약주들까지 골고루 상승이 나오면서 철저하게 경기 민감 섹터들을 따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것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제 말씀을 드린 게 환율에 대한 기술적 부분이 현재 200일선에 대한 상당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과 더불어서 시장의 상승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까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제가 어제 손절선을 112만원에서 114만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영업이익 감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결과치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지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어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일단은 저점 지지는 한 상황인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 114만원과 112만원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100만원까지도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가격이 상당히 지지력이 강한 그런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제의 저가가 114만원, 114만원이었죠. 1,000원 차이로, 114만 1,000원이었죠, 1,000원. 1,000원 차이로 일단 114만원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저점 지지 테스트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으로 저점 확인 후에 추가 매수 여부, 타이밍을 재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부분들 하반기에 분명히 시장에는 나오고 강조가 된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우리는 조금은 하락적인 측면이 있겠지만은 먼저 손치매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전략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NC소프트. 이 NC소프트는 이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이 있죠. 전저점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8월과
9월에 경실한 저점들이 일단은 13만 6천 원과 13만 6,500원이었는데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번 하락 때의 저점도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아래꼬리 긴 그런 캔들형이 나와주었습니다. 역시나 13만 7,500원 전저점을 유지를 하면서 일단은 지속적인 저점들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NC소프트의 지속적인 홀딩과 더불어서 관망 포지션 조금은 유지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큰 수익을 줬던 제약주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제약주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동아소시오홀딩스부터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란약품도 4% 넘는 상승, 그리고 대웅제약도 3% 정도, 전반적으로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디톡스와 셀트리온이 동반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함께 그런 제약주들이 시장 대비 선방하는 수익률을 보이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 미리 언지를 해드렸었죠. 시장 하락을 대비하는 종목과 섹터로 제약주들 8월부터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종목 동아소시홀딩스도 어제 재차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바카스의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 쪽의 비중이 더 큰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의 12% 급등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연속적인 그런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만족스러웠던 그런 하였고, 저희 이제 회원분들 중에서는 수익이 크게 나오신 분들은 2천만 원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그런 수익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수익을 챙겨서 기관들에게 물량 폭탄을 넘기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 장중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장중에 매수 매도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100점 100승이죠 지금. 한 종목도 지금 손절이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평균 낙가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NC소프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단기성, 스윙성으로 공략하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괜히 이곳저곳 기울여서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창업가 팩토리를 통해서 지속적인 학습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소시홀딩스를 제외하고 이 종목 매도 후에 지금 신규 종목을 좀 발굴 예정 중에 있으니까 그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일정 부분은 현금화를 가지고 대기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업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아소시오홀딩스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드코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소개 좀 해드릴게요. 9월 28일 오후 2시에 여의도역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멘토님의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